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하면서 고용과 인플레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내년부터 금리를 건드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성장주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성장이 예정이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샀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다는 건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672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은행이랑 보험 이런 쪽들이 꿈틀꿈틀하잖아요.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2년물도 지난해 3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이 채권 시장이 얼마나 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글로벌 코로나 우려는 재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은 독일과 덴마크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로 아예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 상황이 심각하며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총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든데 했다라는 건 그만큼 독일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소비국이죠.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소식에도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78.5달러로 2.28% 상승 마감했는데 아마 이 이슈를 믿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재료 매매의 위험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떨어진다는 이슈였는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재료 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마냥 맹신만 하는 건 아닌 걸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11월 마켓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 부정적인 시그널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은 비슷은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부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추세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반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미접종 4명 모임 축소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가 다음 달에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미국과. 이 탈원전 정책을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을 해서 해외 다양한 나라들로 원전을 수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오늘 꿈틀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샘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경영권 분쟁까지도 낀다라고 하니까 올해 12월 배당 락을 기준으로 한번 전략을 짜가지고 이 종목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미국 파운드리 공장은 텍사스가 확정이 났다라고 해요. 내년 서버 수요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이 파운드리 공장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 뉴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보면서 전략을 떠나가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향후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이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 공개되고 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미국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이 오늘 또 발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그 종 모양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알림 설정인데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일단 뉴스 나온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차트랑 수급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업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라고 해요. 뭐 뽑지를 말지라고 하고 있는데 파업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전환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적이 좋은 상황 속에서 영업 조직을 사실상 해체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영업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인력이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서들 이런 쪽으로는 파워가 더욱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더욱더 효율화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도 음봉 나왔는데 연기금이랑 사모펀드는 오히려 샀어요. 아이고 좋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의 판 것 없이 그냥 횡보, 그냥 보합권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위치는 팔아야 될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보고 딱 느껴지는 생각, 이 연속성만 유지되는 거 매일 저녁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하면은 굳이 손절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익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노바백스에 대한 얘기나 뭐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진입사 3상 진행하고 있는 백신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시대가 도와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신 특화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스터샷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게 절묘하게 잘 맞아가지고 현재 이 위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연속성이 이어질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 현재 위치를 제가 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이평선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61선만 아래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단기 추세까지도 위로 돌기 시작을 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 하나만 어떻게든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위는 매물대 말고는 다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61선과 이 아래 뭐 100일이나 121선을 딱 그어보면은 한 점으로 수렴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렴 다음에 뭐죠? 발산 나오죠. 위든 아래든 방향 잡히면은 쭉 가는 성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래로도 갈 수 있겠지만 위로 가려는 뉴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는 전략 대응만 하면은 크게 손실 보는 것 없이 이 종목 맛있게 먹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다만 61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61선이 다시 위쪽으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121선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 정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위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매물대는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우선 현재 위치에선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 21선 이탈하면은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로 보고 있다가 회복하면 다시 사는 전략이 첫 번째.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이 종목 바라보겠다. 그러면은 이 121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근데 121선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이라도 정리하는 전략을 저는 짜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을 때 61선 부분을 못 뚫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61선 부분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절반 정리, 익절이죠. 근데 뚫어주고 위에서 자리 잡는다? 그럼 홀딩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개인이 물려있는 30만원 그 아랫부분까지는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은 매도 전략 대응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왜 여기 매물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요. 개미들이 물려있기 때문이에요.
개미들 특징은 한번 물리면 안 팔잖아요, 잘. 그러면 본절까지 왔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럼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물량 다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뭐 요 부근이나 요 부근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정리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아래에 있는 121선 올라오는 건 이탈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상 SK 바이오사이언스 분석 한번 싹 맞춰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는 걸 아실 텐데 실시간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좋은 위치에서 보기 괜찮은 종목들을 이 수급까지 더해가지고 관심 종목 10개로 정리해서 넣고 빼고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멤버십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보시면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